10월 6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뚜렷한 재료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을 했고, 이 재료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선 호재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현재 중국이 또 추가적인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악재로는 중동의 리스크,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 이런 중동 리스크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 전쟁의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 자, 미국의 경기 연선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호재가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더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게 되면은 금리를 천천히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처럼 지금 고금리, 높은 이자에 좀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은 좀 빠른 금리 인하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된 재료들이 다음 주까지 우지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종들 테마들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미국의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이번 주는 고용지표가 많이 나왔죠. 미국의 ADP, 비노부문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다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오르면서 고용 좀 흔들리나 했는데, 금요일날 발표했던 비노부문 고용지수가 엄청난 규모의 고용지표를 자랑하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 사실상 확실히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아쉬운 점이 B컷보다는 동결 가능성도 살짝 나왔는데, 동결보다는 이제 베이비컷 0.25%씩 두 번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은 금리 인하 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11월 7일날 베이비컷하고, 그리고 12월 달에도 베이비컷하게 되면서 기준금리를 4.25% 정도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10월이나 11월 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희석됐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뉴욕 증시 특징 업종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유가 관련 테마주가 좀 강세가 나왔다는 점, 테슬라가 차량 인도 대수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떨어지긴 했는데, 월간 단위로는 30%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4% 떨어진 거는 큰 하락도 아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다음 주죠, 로보택시 발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주간 단위로 그래도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내줄 수 있는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거 금요일날 이제 장 마감하고 뉴스가 나왔는데,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을 최고 45.3%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소재 업종이라든가,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 현대차, 기아에 대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서는 17.8%, 이거 너무 미국 눈치 본 거 아닌가. 네, 너무 미국 눈치 본 거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단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새로운 부양책을 또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무려 1882조 원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재죠. 왜냐면은 사실 중국이 우리나라 수급을 다 뺏어간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과 동시에 원투입니다. 원투 펀치예요. 그냥 중국 아니면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1위, 2위 국가고, 전체 이 수출 대상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중국이 거의 4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가 잘 나가고 좋고 돈 많이 풀면은 우리나라도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나라 수출 무역 수지가 거의 역대급으로 좋다고 하죠.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은 이 증시에서는 당분간 중국 관련된 업종도, 특히 최근에 차이나 ETF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탄력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우리나라도 분명히 반사익을 받을 수가 있는 재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금투세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한국 주식을 잘 안 해요. 요건 제가 밑에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 중간 상승 테마 보시면은 LPG, 정유, 네,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이 1년 만에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중동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국제유가는 여러분들 3년 내 최저치였어요.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급등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부담감을 줬다. 그리고 지금 골드만삭스라든가 UBS라든가 최근에 계속 이거 중동 전에 터지면은 배럴당 $200 갈 수 있어,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또 시장을 한번 흔들었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발언했었던 이런
정유시설 타격에 관련해서는 빠르게 의견을 처리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선 관련 테마주들 좀 탄력이 나왔는데, 요건 제가 미국 증시도 지금 전력 설비 관련 테마주들, 특히 원자력이라든가 전력 설비 관련 테마가 강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지금 전선 관련된 테마주들도 사실 대한전선이 이번에 뭐 수주에서 오르긴 했지만은 지금 좀 사기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오르겠는데, 사실 이번 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른 거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때문에 꺾인 상황에서 2차전지도 좀 테슬라 그 인도량 안 나와가지고 조정 나왔잖아요. 그래서 살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라든가 금융투자, 연기금이 죄다 그 바이오로 사버렸어요. 그래서 좀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뭐 생물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이게 유예기간이 무려 8년입니다, 여러분들. 유예기간이 엄청 오래 주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좀 걸리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바로 막 실적 막 터지고 그런 재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간 상승 종목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주간 증시를 뭐 한 번도 좀 5년 동안 빠지지 않고 올리고 있는데, 자 이번에 그 주간 상승률 한번 보시면은 이 9월 넷째 주입니다. 코스피 주간 상승률은 테마를 형성하죠. 이렇게 똑같은 테마에 똑같은 색깔이 보이면서 테마를 형성하는데, 코스닥은 테마주들이 안 움직여요. 마찬가지입니다. 10월 달에도 코스피는 테마주를 형성합니다. 중국 관련된 수혜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상승폭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테마를 못 만들어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정유 관련 테마주들, 뭐 알루미늄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테마를 못 만듭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지금 코스닥은 망했거든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코스닥은 망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자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코스닥 시장의 이 지수 대비 거래대금인데, 지금 코스닥이 800선 이상을 유지하려면은 이 거래량이 최소 최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대금이 이 8조 원이 유지가 안 됩니다. 계속 좀 6조 원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코스닥이 망해버린 시장에서 증시의 자금들이 어디로 올라가고 있냐면은 코스닥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이게 지표로 티가 납니다. 자, ADR 지표 오랜만에 또 보여드리는데, 상승 종목, 하락 종목들을 백분위로 나눈 값입니다. 120%가 과매도, 180%가 과매수인데, 자, 보시면은 코스피가 과매수를 더 많이 찍어, 코스닥보다. 이게 물론 종목이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코스피는 시총이 큰 종목들이 많죠. 그러니까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코스피로 가고 있지, 코스닥은 과매도 구간에서 계속 그냥 빌빌거리는 테마가 업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여러분들 지금 테마주를 사실 때도 코스피를 사셔야 된다. 이미 자금의 동향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지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도 이제는 코스피 시장으로 좀 쏠리는 게 아닌가. 코스닥은 개인 투자들이 많이 사주는데, 요새 개인 투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미국 주식 사고, 중국 ETF 사고, 아니면 지금 진짜 중국 후강통에 중국 집조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똑똑해진 한국 시장을 좀 견인할 만한 재료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금주세가 지금 7위까지 밀렸죠. 7위까지 밀린 상황에서 금주세가 또 질질 끌린다?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웬만해서는 코스피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C소프트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네, NC소프트가 신작 스로는 리버티가 스팀 동시 접속 지금 4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6위죠. 6위를 기록했는데 한국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6위가 지금 이미지가 안 나오고 있는데 6위를 좀 기록하면서 좀 강세가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DYD 이거 환기 종목인데 여기서 오르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찾아냈습니다. 신제품 올리브영에서 메이크업 관련돼서 1위라고 합니다. 릴리바이레드인가요? 네. 제가 올리브영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네요. 1위를 하면서, 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번 주도, 재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 재료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월요일에는 중국이 국격적인 마지막 휴무죠. 휴장을 진행되고, 서울시 핀테크 위크, 그리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 발표합니다.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최근에. 그리고 셀비온, 인스피언, 한케미 공모 청약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이 이제 이사회를 소집하는데, 이 MBK 인마들 세무조사하면 안 들어갑니까? 검은머리 외계인? MBK 좀 세무조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기업들 적대적 M&A를 그렇게 나쁘게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MBK는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MBK가 뭐 인수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특히 홈플러스 사태, 아시죠? 예, 홈플러스 해가지고 5,000명 잘라버렸잖아요. 미친놈들이.
그래서 쉽지가 않다는 점들. 그리고 두산공작기계도 인수한 다음에 중국에 팔려고 했죠. 핵심 산업기계를. 그러니까 MBK 얘들은 진짜 말 그대로 검은머리 외국인인데 이거 세무조사 한번 안 하나? 아무튼 MBK를 한국계 기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얘들 외국인들입니다. 검은머리.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10월 달에 무려 공모청약이 25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자금을 여러분들 예수금 넣어 놓으셔야 돼요. 공모청약 할 자금들은. 그래서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좀 100에서 200 정도는 계속 넣어놔야 되지 않나. 공모가 이제 이번에는 뭐 계속 따박따박 붙어있기 때문에 이 중복으로도 청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청약에 대한 자금 확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상무부가 무역수지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 진행하게 되면서 참가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탐사 제출 안정성 검토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형거래 관련 테마주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깨지지만 하면 돼요. 네. 어닝 비트까지도 오케이. 근데 뭐 어닝 쇼크만 안 나면은 나쁘지 않다. 어차피 지금 주식시장 증시 자체가 이 고점에서 두 개 다 3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요일에는 한글날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재팬이 개최되는데 프레스티 바이오로직스가 참가하는 기업이라는 점들.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CPI가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금리 동향이 다 나왔잖아요. 네, 물가도 6%대 잡혔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 공개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테마주도 한 번 더 트위스트하는 점들. 한국이 옵션 만기. 루미르 공모청약, YJ니까 공모청약이 계속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홍콩 증시 중앙전로 휴장. 네. 음력으로 이제 9월 9 홍콩 이제 중국인들이 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절 9가 두 번 겹치는 날이라서 휴장하기도 하고. 아니 최근에 홍콩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얘들은 맨날 태풍 오면은 쉬고 말이야. 시장을 띄엄띄엄 피해가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걸 배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금요일에는 큰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요게 좀 중요한데 동결 가능성이 지금 동결 가능성과 인하 가능성이 한 6대4 정도 비율로 인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좀 나쁘지 않은 호재가 될 수 있으니까 기대를 가져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재료가 너무 많아요. 재료가 너무 많다 여러분들. 네, 다만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테마주 잘 잡아서 또 다음 주도 잘 해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푹 쉬시고요. 저는 계속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